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레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65번 부정적분 개념 나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지난 시간까지 미분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부터 적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2에서는 어쨌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만 배웠었는데, 미적분에서는 그 외의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도 많이 배웠었죠.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적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새로 배워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외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제가 뭐 증명을 해주거나 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스스로 많이 하시고 숙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개념 읽어보시면,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즉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얘기죠. 함수 라지 f를 갖다가 이때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fx는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우리 그 전에 수2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함수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갖다가 라지 fx라고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바로 한 부정적분이죠. 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면은 3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시게 되면은 6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6x를 거꾸로 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3x 제곱이 나오게 될 텐데, 6x라는 녀석은 꼭 적분하면은 3x 제곱이 될까? 3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도 미분하면 6x가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7도 미분하면 6x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6x를 적분할 때 꼭 3x제곱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3x제곱 플러스 1, 3x제곱 플러스 7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6x에 대한 부정적분은 하나뿐만이 아닌 3x제곱 그리고 뒤에 상수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게 된다면, 스몰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라지 f에다가 뭔가 상수를 더해준 꼴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 꼭 상수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갖다가 라지 f라고 두셔도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3x제곱 플러스 1을 갖다가 내가 라지 f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바로 라지 f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녀석은 라지 f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라지 f가 꼭 이제 상수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자만 있는 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이 c는 적분할 때 나오는 상수니까 이걸 적분상수라고 불러줍니다. 또 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갖다가 fx를 적분한다 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될 거, fx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인테그랄 fx dx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바로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라지 f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었죠. 근데 가끔 요 과정 자체를 부정적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fx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구간 없이 인테그랄만 하면 이걸 부정적분 한다,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그냥 fx를 이렇게 인테그랄 씌우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자체가 그냥 적분한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부정적분은 동사가 아니라 fx를 적분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을 갖다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두 함수 fg에 대해서 이거는 많이 했던 내용이죠. 만약에 상수 실수배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게 됐을 때는 이 k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에다가 k배를 해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더하기 빼기 g 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적분할 때는 각각의 부정적분을 따로 구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더하기 빼기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곱하기랑 나누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됐고, 다음 개념 66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x의 n제곱인데요. 이 녀석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n이 실수일 때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n이 자연수일 때만 했었는데, 수2 할 때는 이제 정수일 때 미분하는 거, 실수일 때 미분하는 거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실수일 때 적분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겠죠. 그러면 n이 실수일 때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두 번째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n제곱 dx인데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던 그대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x분의 1이겠고 이 녀석은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선생님 왜 이렇게 됐었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뭐 증명이 하면 간단한데 ln x 플러스 c를 갖다가 미분하셔가지고 x분의 1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 놓는 건데요. 항상 진수 자리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x가 양수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면 절대값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하셔가지고 xn제곱이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그게 이제 보인 겁니다. xn제곱은 그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되셨습니까? 다음. 그럼 관련된 걸 보시면은 인테그랄 x 3승분의 1입니다. 얘는 x의 마이너스 3승을 적분하라는 뜻이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을 갖다가 한번 더 해주신 거. 여기 과정이 따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다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얘는 적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고요. 그리고 x의 지수 자리도 더하기 1을 하셔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승이겠는데요. 마이너스 2승은 분모로 들어가서 2x제곱분의 1로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선 뒤에다가 적분상수 c까지만 더해주시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루트 x로 적분을 할 때도 x의 2분의 1승인데 얘는 x의 2분의 1승을 적분하시게 됐을 때 분모는 우선 이렇게 하십니다. 지수 자리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우선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2분의 3. 자, 그걸 역수를 갖다가 앞에다 곱해주세요. 3분의 2로. 그리고 나서 x의 2분의 3승 더하기 c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x의 2분의 3승은 x 루트 x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x분의 2인데요. 자, 이건 2는 우선 밖으로 빼놓으시고 난 다음에 x분의 1인데, 자, 지수가 마이너스 1승일 경우에는 x분의 1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적분하게 되면 ln x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ln 절대값 x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67번. 익스포넨셜의 x제곱 지수함수를 적분하시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익스포넨셜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왜요? 미분하면 그대로잖아. 네, 그러니까 적분하더라도 그대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a의 x제곱을 갖다가 적분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하시게 되면은 lna를 이제 나눠줍니다. 미분할 때는 lna분의 a의 x제곱 미분하시면 a의 x제곱 나오죠. 자, 여기서 혹시 또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a의 x제곱의 미분은 지수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a의 x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다가 lna를 하나 곱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는 항상 lna를 곱해줬는데, 자, 적분은 역입니다. 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분하시게 될 때는 lna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분해서 나눠줄 겁니다. 되셨죠? 이거는 증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곧바로 문제 확인. 익스포넨셜의 x 플러스 1제곱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익스포넨셜 x제곱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겠고, 2는 상수니까 밖에 나와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익스포넨셜은 어차피 적분해봤자 익스포넨셜.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c까지만 하셔서 결국 자기 자신에다가 플러스 1 한 꼴로 나오게 된다. 플러스 c 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의 2x제곱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 고지고대로 그냥 바로 적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이 밑을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그냥 x만 나오게끔 하셔서 4의 x제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적분하시게 되면 4의 x제곱이 있고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ln 4로 이젠 나눠줘야 된다는 거겠죠. 적분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68번. 여기까지가 일단은 삼각함수의 부정적분까지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적분을 한다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잘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사인을 적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왜긴 미분하면 사인이잖아. 그러하니 요거 사인에서는 적분하게 되면 오히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적분하시게 되면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다음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시퀀트를 적분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습니다. 시퀀트 제곱을 적분하는 걸 배우지. 시퀀트 제곱을 적분하시면 탄젠트입니다. 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코시컨트 제곱 x도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여하 설명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컨트 x 탄젠트 x 좀 해괴망측한 함수들을 적분하죠. 이게 해괴망측한 건 아니긴 한데, 이게 뭐냐면 다 시컨트를 미분하게 됐을 때 시컨트 x 탄젠트 x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을 적분하는 걸 배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컨트 자체 혹은 탄젠트 자체를 적분하는 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가 된다는 것까지 거꾸로 하면 되니까, 미분이 되니까, 미분을 하면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서 간단하게 문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sin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있는데요, 얘를 적분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우선 정리하실 때 2 sin x 그리고 3 인테그랄 코사인 x가 되겠고, 사인 적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하시면은 사인,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결과 나오게 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컨트 x 그리고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해져 있는데요, 얘 나눠서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됩니다.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시게 되면 탄젠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긴 또 이렇게 나눴네요. 자, 안 나누더라도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시면 바로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 적분하시면 시컨트 나오게 된다는 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결과 나온다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실 설명할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우셔라. 열심히 반복하시고 외우셔서 잘 꼭 개념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